오늘부터 넉 달 동안만 사랑지기 쉼터에서 나가는 자연건강 방송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산다면 암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넉 달일까요? 우리 몸의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넉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암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암을 낫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딱하죠? 캄캄한 밤에 아주 무서운 무엇인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는 파리채와 칼과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어서 앞에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파리채를 들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암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수술을 할 것인가 항암제를 쓸 것인가 또 방사선을 죽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여 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술하라고 그러면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맞으라고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고, 또 방사선을 쏘이라고 그러니까 방사선을 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어찌 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암을 이기려면 꼭 알아야 할 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요, 그 자식들, 그 아들, 딸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나 딸들까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줘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암의 고리를 끌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렸다면 암에 낫을 길을 먼저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목숨보다 돈이 먼저이니까 돈이나 벌어야 할까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암을 낫을 길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음에도 암을 낫을 생각보다는요, 오늘 또 돈을 벌려고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암에 걸려 있으면서 10 가운데 9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처럼 믿고 따르는 현대의학이 첨단 의학기기와 첨단 의술로 여러분들의 뒤를 받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암에 숨겨진 이야기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줘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암을 이기려면 꼭 알아야 할 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암에 걸린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요, 손을 든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암에 걸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에 걸리더라도요, 첨단 의학기기조차도 처음 몇 해 동안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속의 암세포가 만개만 되어도요, 암에 걸려 있을 것인데, 첨단 의학기기를 하는 것들조차도요, 만개는 물론 10만 개가 되어도 100만 개가 되어도 또 1000만 개가 되어도 알아내지 못하다가 10억 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 겨우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에 걸려서 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짧게는 10회에서 길게는 15회 남짓씩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현대약을 또 첨단 의학기기를 믿고요, 암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안타깝고 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달에 사랑지기 쉼터에 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현대약이 암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생각해 6달마다 빠지지 않고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신야 히로미 선생은 그분의 책에서 대장 내시경만 하지 않았어도 멀쩡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창자를 망가뜨려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요, 더도 말고 한 번만 CT나 MRI를 찍어도 엑스레이를 100번도 넘게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을 몸에 쪼이게 됩니다. 그런데 6달마다 이런 끔찍한 짓을 몸에 해댔으니 어찌 몸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간암에 걸려 있으면서 그랬으니 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해 암이라는 걸 알았으면요, 적어도 10해 앞부터 암에 걸려 있었을 것인데, 그런 몸에 해마다 그 무서운 방사선을 쏘였으니 얼마나 빨리 암덩어리가 커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몸속에 하루에 적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몇 천 개 이르는 암세포가 날마다 우리 몸에 생깁니다. 이 말 들으시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시나요? 앞으로 넉 달 동안 이어지는 방송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요, 암을 막을 수 있으면 물론 이미 몸속에 생긴 암도 없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암을 이기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요, 잘 자라도록 돕는 유전자, 이걸 성장 촉진 유전자라고 그래요. 또 어느 만큼 자라면 더는 자라지 않게끔 자람을 멈추도록 하는 유전자, 이것을 성장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죽도록 하는 유전자, 이것을 자살 유도 유전자라고 해요.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면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자람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가 자라지 못하도록 꾹 눌러놓습니다. 그 다음에요, 스스로 죽도록 하는 유전자가 암세포 스스로 죽도록 하여서 늘 우리 몸을 깨끗하게 되도록 해주니까 오늘 배울,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들을 잘 따라서 하신다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유전자가 재고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넉 달 동안 이어지는 암 안치의 길 방송은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 방송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